오늘 비트코인 숏쟁이들의 상황.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청산뿐. 청산이 다가오고 있다. 다급히 물타기를 해보지만은 여의치 않은 상황. 에헤이 무서워.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비트코인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에 비트코인만큼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좀 횡보를 해주면서 도미넌스 떨구며 알트코인들도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디어 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중국의 광물이나 히토류에 의지하지 않아도 해당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최근 미중 관세 관련해 가지고 즉각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라면서 협상을 촉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트럼프가 먼저 손을 들었다, 항복을 했다. 어떤 이들은 아니다,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관세 전략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확실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CNBC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현지 상황,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인부들 절반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 외에도 수출할 나라들이 여럿 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떵떵 쳤던 것에 비하면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안소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관세가 적용되고 난 후 5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인플레이션이 약화된 것이 공급량이 늘어서 혹은 원자재 값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수요가 작살이 나가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계속해서 잃고 있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최근 연이어서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돈이 없느냐,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맥도날드는 약과입니다. 다른 회사들, 다른 체인점들 같은 경우는 문 닫고 난리 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정도로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반면에 대형 기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증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같은 경우 호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거대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불확실성에도 끄떡없다라는 낙관론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무적의 나스닥이다. 미장 가지야라는 외침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달러가 1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크게 튀어오르면서 100.26%를 기록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지수, 금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한때 97,000달러 선을 뚫었었습니다. 96,721달러, 이더리움은 1,854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는 비트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근데 비트가 횡보해주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비트가 횡보해주게 된다면 알트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비트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알트코인들 깨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끊겼습니다. 5,60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에서는 2억 6,702만 달러를 유입, 유출분을 크게 상쇄시키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블랙록의 뒤를 따르라.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알았다라고 응답을 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을 2억 5천만 달러까지 조달해가지고 비트를 사겠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97,000달러를 뚫어버리는 가운데 13억 1000만 달러 이상이 지금 강제로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청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펀딩 비율을 봤을 때 마이너스, 정신을 못 차리고 숏을 때리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질비하다라는 것인데요. 아싸리 그냥 다음 조정 전에 전고 뚫어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번 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자, 오늘 사실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등등에서 현물 매도가 많이 나왔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매도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다 받아 먹었다라는 것인데, 받아 먹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스큐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하락 세력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조정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요거는 어제 나온 소식이고 오늘 물량을 받아 먹었다라는 것은 몇 시간 전에 나온 분석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델타 거래량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매도량이 매수량을 초과했다 그래가지고 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매수량이 다시 한번 따라잡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까지 수렴을 거듭한 끝에 비트코인이 여러 번 떨어지는 척 했었으나 결국 말아 올리면서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5,000달러대 저항을 뚫었으나 또 다른 저항, 10만 달러 근처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98,000달러 상당부터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은 재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분석가들 숏을 여기서부터 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추가로 상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몇 사람들은 시장이 환희에 차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45분 전에 업데이트된 심리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중립이라고 합니다. 53포인트로 중립이다.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환희가 가득 찰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마감된 월봉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거의 2만 달러짜리 스윙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들어가라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아니다, 나는 못 버티겠다, 정말 사고 싶어가지고 몸이 꽈배기처럼 틀어진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할로 들어가야 되겠죠. 분할로 천천히 텀을 두고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들 나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댄 크립토 트레지 분석가, 지금 비트코인이 축적을 한번 한 다음에 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양쪽에서 압박, 상승, 하락 압박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번 방향성이 나오면은 그 방향성이 다시 뒤로 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하면서 96,000달러를 뚫게 되면은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6,000달러 뚫었죠. 자, 지금부터 쭉 올라갈 것인지. 자, 그런가 하면 사자머리 안베사 분석가가 지난 2월 이런 차트 분석을 올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7만 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쭉 타고 올라가거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되었죠. 3달이 지나고 나서 그가 예측했었던 것 중에 하나와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비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까지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의 분석이 맞다라면 큰 조정은 없는 채로 약간 눌렀다가 올라가는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은 광고 봐주기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 앞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뒷 광고가 아니라 앞 광고, 광고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많은 거래소들의 광고 요청, 코인들 소개 요청도 거절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놓친 것이 빅타임을 놓쳤습니다. 아, 김치코인인 줄 알고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놓쳤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 요청이 들어온 코인은 바로 사로스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디파이, 계속해서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치고 나오는 AI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한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젝트입니다. 기반은 솔라나 체인에 두고 있고요. 그러면 또 가장 먼저 궁금할 것, 코인 있느냐?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이비트나 비트겟, 그리고 큐코인 등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신규 코인인데 어디 상장할 예정이에요, 많이 사랑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그 말인즉슨 최소한의 검증은 이미 마쳤다라는 것이죠. 가격은 지금 13센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저점 대비 120배 상승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코인마켓캡 순위 200위권 내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면 더욱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앱도 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애플, 안드로이드 등등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사루스 파이낸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규 유동성 공급 기술 때문인데요. 이를 DLMM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코인리스에도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인 가격을 산출하는 AMM,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 때부터 활용이 되어던 것이어가지고 꽤 오래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루스 파이낸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고정된 틱 구조로 유니스왑 버전 3 유동성 전략에 제약이 많습니다. 메테오라 같은 경우는 전략 설계는 없고 밈코인 출시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펌프다펀 같은 경우는 풀 설정, 수수료 조정도 되지 않고 주피터와 통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사루스 파이낸스는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루스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AI 기술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름은 사이로스라고 합니다. 사이로스는 유동성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가격 범위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추천,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 분석, 지갑, 행동 분석 등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기본 기능은 무료, 해당 기능은 이번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사루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기능도 있는데요. 이미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사루스 파이낸스 프로젝트의 목표는 앞으로 솔라나는 물론 크로스체인 유동성 시장 전체에서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쟁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사루스 파이낸스, 솔라나 덱스인 주피터와도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만약에 펌프다펀이나 기존 덱스나 다른 거래소들의 지분을 빼앗아올 수 있다면 가격 상승도 당연히 크게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해당 정보는 투자 지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코인 가격이 당연히 많이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법한 프로젝트를 찾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디파이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사루스 파이낸스가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알트코인 정보들,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23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블랙록에서의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던 가운데 드디어 그동안에 엎치락뒤치락 했었던 1800달러 선 저항 위로 올라와가지고 솟구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상승하게 된다면 2500달러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블랙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그동안에 저주했었던 성적 결국 2500달러까지 오른다 할지라도 2700에서 3200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자리를 뚫어야만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2500달러까지 가지야. 다음으로는 21쉐어스가 SEC에 수익 ETF를 신청했습니다. 현물이겠죠. 이어서 카스틸로 트레이딩 분석가 도지코인 상승할 준비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 40% 떡상 가지야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리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리플이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 회사인 서클을 인수하려고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클을 잡아먹고 덩치를 한 번에 불리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인데 그들은 40억에서 50억 달러를 제안했었으나 서클 측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유명한 게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다가온 5월 15일 아발란치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메이플 스토리 N. 당연히 아이템들 같은 경우 NFT 형식으로다가 저장이 되겠죠. 게임이 성공하게 된다면 나중에 많은 현금 거래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또람프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매입을 했었던 무브먼트 코인베이스에서 상폐된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또람프 아들내미들이 사람 여럿 잡네. 자, 부디 상폐 펌핑 한번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 다른 거래소는 상폐됐는지 아직 모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향력을 좀 크게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소식 나오자마자 지금 한바탕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부디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크게 피해보신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디 평안하고 즐거운 금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